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60대 남성이시면 제가 이제 50대 남성입니다. 이제 형님이신데요.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제 답변을 제 나름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자체는 싸움을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첫 번째 단어는 싸움을이고, 두 번째는 잘하고, 세 번은 쉽습니다. 이렇게 바람입니다.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잘한다 못한다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데 이 평가를 내가 내릴 수도 있고 남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릴 수도 있고 남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쉽습니다니까 이렇게 소망을 표현하는데 남의 시각을 생각하면 남들이 저 사람 싸움 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봐야 돼. 그래야 소망이 충족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난 잘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 소망이 충족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싸움 잘합니다. 제법. 아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싸움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손자병법이 떠오릅니다. 손자병법에서 싸움을 하는 데는 그러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손자가. 손자? 네, 손자 같은데. 손자한테 배운다. 아이한테 배운다처럼 손자병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시, 하늘의 시간, 지리, 땅의 이점, 그 다음에 인화, 인간의 화합.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잘 어우러져서 그거를 잘 연결할 수 있었을 때 싸움을 잘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피지기면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게 아니라 100번 지지, 100번 싸워서 지지는 않는다. 백전불태라고 나옵니다. 동문에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지피지기, 남을 아는데 나랑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효도로예요. 그럼 나예요. 그럼 저는 싸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기는 방법, 싸움을 잘하는 방법은 싸움을 피하는 기술. 그래서 이 36가지 계책 중에서 싸움을 피하는 36가지 이 손자병법의 계책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도망입니다. 주랭랑. 도망을 잘 쳐야, 주랭랑을 잘 쳐야 지지 않습니다. 싸우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싸우지 않아야 될 대상을 선택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택을 잘해서 이 대상과는 싸우지 않으면 그러면 싸움에 대한 승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자, 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싸움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싸우지 않아야 할 대상은 그럼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는 막연한 공포와 싸우지 말고, 막연한 미래와 싸우지 말고, 또 싸우지 말고, 주식과도 안 싸우는데 저는 도박과도 싸우지 않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여학생들은 손끝 하나 안 되는데, 여학생들과도 안 싸워야 되는데 가끔가다 티격태격 하네요. 그 다음에 싸워야 되지 않을 대상들을 정하는 거, 이게 현명함의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 학습 상담 하다 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 수능 못 보면 어떡하죠? 몇 년 남았는데 3년이요 6년이요 그것만 고민하느라고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너는 2년 후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는 막연한 미지의 공포와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싸움은 이렇게 싸움의 대상, 그렇죠? 싸움의 대상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것도 조금 올라가면, 천시는 하늘의 시간이니까 내가 태어났거든요. 이 시대의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시대랑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시대의 운명을 뒤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수긍하면서 싸우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싸움을 피하는 것이 회피가 아닌가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회피가 아닌가.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거랑 똑같죠. 자, 근데 60대 남자인데 지나가니까 저기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한 아이를 때리고 있어요.
회피할 것인가 참견할 것인가 참 힘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건장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맞고 피해를 보고 입원할 수도 있고 오해를 당해가지고 CCTV도 없어서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또 몰릴 수도 있는데 이걸 참견할 수 있을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한다는 것이 내가 어느 정도 사회에 참견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해야 될 것인가 정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질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자세, 장소, 환경을 정하면서 이사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시대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사를 하면서 그래서 풍수지리, 바람과 물, 그 다음에 땅, 풍수지리를 공부하든지 풍수지리를 연구를 하면 싸움에 좀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움 많이 연구 안 하고 다음에 인화니까 사람을 대하는 법을 터득할 때 정말 싸움이 확 줄어요. 왜 그러냐면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있고 내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거. 아니다, 나. 비어. 그래서 단지 신채호가 아와 비아의 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가 이 동그라미를 결정하는 것. 자, 신채호가 나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란 무엇인가? 이게 싸움을 잘하는 정말로 그 첫 번째 출발점이자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란 무엇인가? 자, 그러니까 네가 내가 이게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너까지 너냐는 거지. 네 가족은 너야? 가족은 아니야? 그러면 가족이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말 들으면 승질 안 나? 안 나? 너야 우리나라 게임에서 일본하고 싸울 때는 너가 어디까지야? 상관없어? 이게 이 나라는 걸 어떻게 확정되냐? 그러면 나중에 네가 자녀를 낳았어. 그럼 얘는 내요, 내 아이요, 그냥 애요. 네. 그냥 넌 그렇죠 해. 나는 그냥 애야. 너는 너고 난 나.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나랑 관련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주긴 하지. 자, 이렇게 나의 범위를 확정할 때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해, 자기는. 그래서 이 빠져있는 요거를 허무한 걸 채우기 위해서 막 굴러가면서 요거만 신경을 쓰지, 요 빠져있는 부분만 신경을 쓰지, 요 동그라미를 확장 짓는 거는 소홀히. 그래서 정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그러지. 너 훌륭한 놈이라고. 맨날. 왜? 그게 껍데기가 흐물흐물하고 흐릿하니까. 그치? 그래서 왜? 야, 나를 이렇게 확정하고 또 뭐라고? 미지의 공포. 여기에 있는 막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얘랑 싸우면 안 되지. 네. 남도 확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는 걸 확정해야 경계라는 게 생기고 어떤 싸움의 이유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확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남도 확정되고 세 번째는 싸움의 이유가 있어야 돼. 자, 토끼와 거북이가 싸웠어. 네. 뭐라고 했어? 토끼가 엠마 너 느리지. 이 느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느리라고? 그래서 투쟁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싸움의 이유가 발생을 해서 그 이유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필이면 싸움을 발견했는데, 자, 싸움을 좁게, 싸움이라는 단어를 좁게 하면 투격투격 몸으로 싸우는 건데 넓게 하면 어마어마하다. 말싸움도 있고, 기싸움 같은 거 있고, 말싸움, 기싸움, 또 정치적? 밀당도 싸움 아니야? 네. 또 정치적인 싸움, 또 군사적인 시스템과의 싸움, 독재와의 싸움, 또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타인과의 싸움. 시험은 싸움 아니야? 경쟁이고. 니네 싸움꾼이네. 학생들은 다 싸움꾼이야. 맨날 시험 보면서 경쟁하면서 막 싸워. 남을 이기려고.
직장 생활에서의 싸움이요. 직장, 남들보다 돈 많이 벌려고 싸움, 경제력의 싸움, 과장하고도 싸울 수도 있으니까. 재판도 싸움, 다 싸움이야, 싸움. 넓게 보면. 네. 그러니까 싸움이 이렇게 난데 첫 번째 싸움은 뭐라고? 내면, 내 내면. 나와 또 다른 나. 내 육체와 정신부터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의 싸움. 자기와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참견과 선택을 할 때, 참견 선택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라고? 범위를 정하는 거지. 나의 범위. 네. 나의 범위를 정하다가 여기까지 내가 해야 돼? 아이고,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자기와의 싸움이야. 왜? 자기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자기를 찾아내려고 싸워. 자기와의 싸움. 자,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요. 이거 봐. 내가 맨날 능력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얘는 싸우면서 지고 있는 거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어. 뭐가 능력 있냐고? 내 옆에 있는 애한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열심히 잘해주려고 그래. 그쵸. 전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못해줘도. 네. 그러면 나는 강한 사람이야.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나는 선생이야. 나는 선생이다. 나는 가수다 이거 말고 나는 선생이다. 프로그램 쓴다. 나갈 거거든. 니네 나중에 놀라지 마라. 네. 근데 나는 선생인데 내가 학생하고 싸워. 얘는 그래 맨날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능력 있어요 하고 싸워. 그래가지고 설득되는 애도 있거든. 네. 그러면 내가 이겨. 네. 그럼 누가 이겨? 학생이 이겨. 학생이. 근데 내가 져. 아무리 설득해도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 여기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하이리가 백제예요 못해요. 몰라 나 못해. 그래서 내가 져. 그럼 누가 손해요? 학생. 그 슬퍼. 그래서 나는 타고난 직업이 남을 이겨야 되는 직업이야.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런데 이거를 이겨야 하는데 내가 이걸 가머니설로 속이잖아. 네. 그래서 뭐 속여가지고 이렇게 이길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신뢰감이 깨져. 나중에 저 사람이 거짓말로 나를 딱 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설명하는 거야. 애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왜?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발전이 되었어도 그 발전에도 돈이 너한테 생겼는데 네가 훔쳐서 생긴 돈하고 네. 이래서 동기생은 나중에 똑같이 얘가 개명해서 바뀌어가지고 막 잘 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 그렇죠. 그런 인과관계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어쨌든 남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남하고 싸우는 이 싸움의 종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친구랑 티격태격 해갖고 내 육체적인 능력이 싸워서 우리가 어릴 때만 아니요. 나이 먹어서도 육체적인 능력에서 저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럼 당당해. 60이 됐어도 남하고 싸워서 이기면 좋지. 이렇게 외딴 골목을 지나는데 내 60인데 50대 남자가 와서 날 때리면 맞고 있을려? 싸워서 이겨야지. 방어를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근데 60대는 도망가기 힘들어. 근육량이. 그래서 제자리에서 방어를 해서 최대한 덜 다치게 막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유도 배웠는데. 유를 배우고. 나 유도 2단이야. 공인 2단. 태권 1단이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싸움의 종류가 육체적인 싸움보다 정말 싸움 제일 많이 하는 싸움은 학생들은 뭐라고? 시험이지. 네. 시험. 똑같다. 야, 내가 이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말하는데 니네는 뭐라고? 싸움을 잘하고 싶어야 돼. 니네는 맨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싸우면 뭐 확정해야 돼? 이 시대에 태어났지. 네. 수능이라는 시대에서 태어났어. 그치? 그래서 엄마들이 이사하잖아. 학군 좋은 데로. 그러면서 인화하면서 선생 만나서 싸움을 해야 되면 지피지기잖아. 근데 어떤 애가 8등급인데 저 서울대 갈게요. 6개월 만에. 그러면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잖아. 네. 이길 수 있는 걸 하나하나 과목을 잡아나가야 되잖아. 네. 그러면서 지금 친구가 애인하고 헤어져서 슬퍼해. 그걸 참견할까 말까. 이걸 니네가 선택하잖아. 네. 참견 한번 하면 휘말려가지고 일주 동안 공부 못하는 거잖아.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와의 싸움 니네 안 하냐? 어떻게? 그만할까? 힘든데 좀 쉴까? 자기와 싸움 안 하냐? 하냐? 하죠.
분명히 하잖아. 자기와 싸움. 그러니까 항상 니네하고 나머지 시험 보는 사람과의 투쟁 속에서 내가 이쪽으로 굴러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 그냥 굴리기 힘드니까 마음에다가 볼펜 한 자로 딱 꽂아갖고 이걸 굴려야 요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구동하는 뭐라고? 여기에 중심 키라고. 볼펜이. 그래서 끌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맨날 내면의 싸움을 하는데, 자, 육체 싸움은 나중에 경찰 불러면 되지. 네. 아니요? 그러면 진짜 요즘 싸움에서 제일 살벌한 싸움은 뭐요? 돈 싸움이다, 얘들아. 요즘 싸움은. 그래서 무슨 만능이야? 물질이 뭐라고? 만 가지 능력이 있어. 만이라는 건 숫자도 있지만 모든 게 된다는 거야. 그럼 물질 만능주의를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아, 물질 만능주의 부정적인 것이야. 돈이 최고는 아니야. 당연하지. 그런데 역설적이게 생각을 해봐. 물질이 만능주의야. 다 돼.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자본주의 시대야, 그게. 그거 뭐라고? 지금 시대는 뭐라고? 자본의 시대라고, 얘들아. 니네들이 왜 시험 보고 공부하냐? 돈 잘 벌려고. 돈 벌라고. 돈 벌 위치에 가려고. 물론 자본의 노예가 되면, 그런 말 들어봤지? 자본의 노예? 네. 자본주의의 노예. 자본주의의 노예. 자본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싸움을 어떻게 해? 주인하고 싸움 못하잖아, 노예는. 네. 싸움을 완전히 져서 굴종당했다는 것이잖아. 그지 않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 싸움에 큰 거야. 그러니까 금력이 있으면 싸움 잘 하시는 거야. 첫 번째. 금력이 제일 커. 근데 금력이 없어, 저거. 나는 돈이 많지 않거든? 근데 나는 싸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왜? 돈 있는 사람하고 안 싸워. 근데 문제는 뭐냐, 슬픈 거는? 내가 좋은 아이디어로 회사를 만들었는데, 돈 있는 사람이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 회피하고 싶은데 싸움을 걸어. 그럼 어떻게 되게? 줘야죠. 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돈 있는 사람이 싸움을 걸만하면 그거를 정리해서 싸움에 안 걸리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걸 정리해서 팔아서 나도 자본을 좀 만들어 놓고 그럼 돈 있는 사람이 떼어주지. 아주 많은 사람이. 그거 정도로 만족해야 돼. 슬프게도. 금력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하냐? 돈, 그 다음에 뭐라고 해? 돈이 적어. 그럼 뭐가 있으면 돼? 명예. 이 명예라는 것이 이름을 많이 날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야? 사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야. 존경받을 수 있도록 자기 통제를 잘 해준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간 약속을 하는데 잘 나와. 그럼 사람들이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와의 싸움에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이해돼? 네. 자, 이렇게 명예가 드날린다는 게 아니더라도 남들에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거 돈은 뭐라고? 지금 남과의 싸움에서 피크치잖아. 또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이 이기고 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말고 또 하나는 뭐지? 나는 싸움을 잘한다 하고 안분지족하면 돼. 편안하게 분수에 맞게 자기가 만족하면 돼. 근데 이제 애매하긴 해. 저쪽에 있는 포도가 매달렸는데 저건 너무 쉬어서 안다. 그 여우의 신포도처럼 이게 폭이 아니지 않은가? 포기한 건 아닌가?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회는 이 금력 있는 사람이 유지해? 아니면 명예 있는 사람이 유지해? 아니, 양분지족하는 사람들이 유지해. 금력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유지해. 뭔지 알아? 이 양분지족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장인어른. 농사를 지셔서 포도 농사를 지셔서 딸기 농사를 지셔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지내시는데 아이들 키우고 지금까지 하는 거 나 열심히 살았어 하고 안분지족하지. 농민, 어민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내주고 세상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왜?
이런 말 들어봤지? 안 싸우고 이기는 법. 네. 이 사람은 안 싸운다. 안 싸운데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싸움을 안 걸어. 그러면서 존경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 안 싸우고 이겼어. 그럼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진짜 남들하고 싸움을 하면 소송도 하고 막 경제 전쟁도 하고 주식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해갖고 돈 번 사람은 싸움 잘하는 사람을 인정해. 자본주의 시대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돈은 없지만 자기 상에서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월급 받아서 자기 연구하고 하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걸 내놓으면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통제를 잘해서 남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앙불개어천이라 하늘을 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 군자지. 그치? 이 군자는 싸움을 잘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 싸움이란 말 길게 답변하게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봐라. 이 싸움이라는 것을 할 때 총 정리해서 어떤 것이든 근데 싸움이 나쁜 것 같지? 아니야. 싸움을 다른 말로 하면 경쟁하면 나쁜 것 같지? 아니야. 선의의 경쟁, 악의의 경쟁도 있지. 그지? 네. 이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욕구야. 사람이 살아가면 사회가 있는 것에 뭐 이런 말이 있거든. 사회가 있는 것이 법이 있다고. 당연히 사회가 있으면 그 사회 속에서 사람 간의 관계가 있고 규칙이 생기는 거지. 규칙이 생기는 걸 법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 법, 자, 잘 싸우는 법, 규칙이야. 싸움을 니네가 나쁘게 생각했으니까 싸움을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니네가 선입견을 가지니까 이 질문이 웃긴 것이지. 내가 잘 싸우는 법, 잘 사는 법, 병마와 잘 싸우는 법.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죠. 엄청나게. 그러면 싸움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앞에 어떤 싸움인지 이게 우수하게 많지? 네. 그러면 이 싸움을 잘하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만 설명하면 되지. 이 질문한 사람한테 싸움 튀겨 그 니네 시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강아지가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로 보이고 돼지가 돼지를 보면 돼지로 보이고 그 말 이상하고. 그러니까 자기 수준대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웃잖아. 이렇게 이런 거랑 똑같아. 자, 내가 사과를 먹는다. 정상적이지? 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정상적이냐? 아니요. 근데 이걸 정상적이게 만들어봐. 그 시. 응? 그거 시잖아요. 뭐라? 내가 사과를 먹는데 사과가 나 죽여 먹는다. 그거. 그러면 어떤 사과가 나를 먹어? 캐릭터 사과가 나를 먹는 거야. 네. 캐릭터 사과가 나를 먹는데 이 캐릭터 사과가 뭘 먹어? 나는 애벌레야. 그래서 애벌레는 자기가 사과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과는 향기를 품어서 애벌레를 먹어.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여기 있는 거 사각사각 몇 개 애벌레가 먹는데 이 향기가 너무 좋고 이 껍질이 스락 아물어. 그래서 무수한 애벌레가 들어가. 그래서 이 사과 안에 꽉 먹어찼어. 애벌레가 딱 탄 단백질 사과야. 엄청 좋지. 그래서 요거를 미래식량이라고 얘기하거든. 왜? 내가 지금 만든 거야.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창의력이라는 거고 이런 게 열린 마음이라는 거야. 정해진 순간으로 니네가 어떤 것을 사람들을 봤을 때 이걸 완성된 문장으로 육하원칙으로 상황을 다 분석하지 않는 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 자, 싸움을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60대 남성이신데 진짜 분노해서 싸움을 할 일이 있으면 내 생각엔 그렇거든. 싸움을 하니까 이 사람이 못됐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60대인데도 싸움이 필요한 만큼 화나고 분노했는데 그걸 이렇게 글로 질문할 수 있으니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지? 네. 싸움을 할 정도 싸움을 잘하고 싶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왜? 자, 질문을 88번 했고 질문이 98.4%의 마감률을 가져.
자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저는 싸움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어떤 싸움인지 종류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싸움을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쓴 게 초등학생이 네가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질문일 수도 있어. 근데 초등학생이 60대 남성입니다 이렇게 쓸 가능성은 되게 적어. 그러니까 초등 가능성보다 실제로 60대일 가능성이 커. 나는 이렇게 판단했거든. 내 판단의 논리적인 오류가 뭐냐? 그래서 니네들한테 이런 질문이 뵀을 때 니네들이 배워야 될 게 뭐야? 첫 번째로 선입견에 빠지지 말라고. 두 번째로 뭐야?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세 번째로 뭐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주어, 나랑 남이 싸운다, 잘한다 라는 이 문장 구조에서 주어를 살펴보고 주어의 내면과 외면, 이 목적어의 내면과 이 목적어의 형태와 범위,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관계에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육하원칙적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판단해야 돼. 근데 한 번도 이런 걸 분석하는 걸 보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들어보지 않으면 니네 아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는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피 웃으면서 하려고 이렇게 끝나? 그러면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니네들이 여태까지 학교 생활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퀴션, 질문하면 앤서, 답변하는 선생님으로 작정을 한 사람이고 평생을 누가 어떤 질문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질문하니까 대략적으로만 니네가 질문한 거지만 이렇게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니네들도 더 답변하고 이렇게 니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무시하지 않고 생각하고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다 정리해서 이게 뭐 니네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한테 답변도 해야 되잖아, 그치? 네. 싸움을 잘하시고 싶으면 첫 번째 시대를 바꾸시려면 뭐라고요? 정치를 하셔야 되잖아. 네. 지구사를 아니면 성인이 되든지. 근데 이 60대부터 할 수도 있어. 왜 70, 80대 세계적인 문학가가 문학을 쓴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 세상을 바꾸도록 노력해 보시던지. 두 번째, 싸움을 잘하려면 이 싸움에 가장 적당한 뭐라고? 이 길이를 이용한 게 거북이야. 아래에서 위로 뛰는 건 토끼가 잘 뛰어. 그래서 잘 뛰게 하고 방심을 유도한 거야. 토끼가 위에서 아래로 뛰는 경주 코스를 설계를 했으면 내려가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경기를 빨리 끝냈을 거야. 그 방심 자체를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토끼를 방심을 시키는 상황을 발생시키자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거북이는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지리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장소로 이사를 가시든지 아니면 가장 힘든 인간 내 화합을 생각하시든지. 네 번째는 이렇게 싸움의 상황에서 이거 싸움의 방법이잖아. 싸움 잘하는 거거든, 주랭랑도. 네. 그 주랭랑을 치시든지 싸움의 상황을 선택하고. 네 번째는 나의 범위를 확정시켰을 때 싸움의 대상을 줄일 수도 있거든. 자, 누가 한번 나한테 물어봤는데요. 아내분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저요? 스스로 너랑 네가 싸우냐? 아니요. 우리 부인이 다야. 그러니까 부인이 가지나 내가 가지나 똑같은 거야. 너는 네 오른손으로 왼손을 때리냐? 그런 적은 없죠. 오른손으로 네 뺨을 때리냐? 그래서 안 싸우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나하고 너는 이렇게 방향성이 달라. 얘는 밖으로 보고 얘는 안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그지? 남은 이 입이 달라. 그지? 근데 남하고 님은 이 점 하나 차이거든. 네. 이 점 하나 찍어버리면 남 되거든.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지?
네가 내 이거 님 빼내주면 그러면 님인데 이거 이거를 이렇게 접었나? 어떻게 딱 하니까 나와 관련되는 게 딱 드는데 응? 마음이 되나? 아 봐봐. 아 이렇게 내 마음을 요걸 이렇게 딱 접잖아? 네. 그럼 남이 돼. 그 내 마음을 어떤 사람한테 접어버리면 요 미음을 이렇게 접으면 남이 된다고. 이 이파나랑 이 이파나랑 같이 잘 지내야 돼. 어쨌든 나의 일부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않은 이유가 내가 지는 게 이기라는 거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요. 지는 게 이기라. 지는 것이 이기는 거. 그러니까 잘 지는 것은 정말 이기는 거야. 근데 그래 하고 하면 무시하는 것 같지? 네. 나중에 내가 이겼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지? 지는데 이기는 것. 이게 고차원의 싸움 기술이거든. 네. 그래서 5번은 4번 5번. 이게 5번이고 네. 5번 이거 내 안으로 품어서 싸우지 마시라는 거고 6번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니까 저주라는 거고 7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싸움의 종류 중에서 싸움의 종류를 이렇게 육체, 돈, 지출 아니면 이런 걸로 확 특정 져서 내가 잘 싸울 수 있는 공간에서 싸우면 되는 거고 그죠? 7번 8번 이렇게 법에 맞춰서 살면 잘 싸우는 거지 인생을 9번은 뭐야 이렇게 금력, 명예 이렇게 자기 통제를 잘하면 싸움을 잘 하시는 거고 10번은 이렇게 안문지적하는 철학적인 마음 아니 인생의 깨달음을 얻으면 싸움을 잘하는 거지 네. 그치? 그 외에 이런 거 꼭 싸워서 이겨야 하는 어쩔 수 없지만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은 뭐죠? 이렇게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이렇게 네. 세상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보면 그러려니 하고 지낼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싸움을 지금 해야 되는 싸움의 시기를 높이면 싸움이 아니게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지. 이해돼? 네. 지금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발생하는 게 어떤 거는. 싸움의 시기라는 게 있어. 이게 천시라는 것도 있지만 싸움의 시기를 내가 결정해야지 지금 왔다고 지금 바로 싸우면 안 좋다는 거지. 여러 가지 싸움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래서 60대 남성이신데 부디 싸움 잘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녹화 마치도록 하는데 질문 없냐 싸움에 대해서? 글쎄요, 너무 넓어가지고 뭘 질문할지 모르겠네요. 딸은 그냥 싸움을 잘하고 싶은데 초점을 흐트러뜨렸어? 아니요. 너는 질문 없냐? 네, 좀. 싸움? 너는? 싸움. 나도 싸움 잘하고 싶어. 나랑 싸움. 그래서 포기하는 거는 뭐라고? 싸움을 포기해. 싸워야 되는데.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싸워야 되는데도 싸워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절벽처럼 있거든, 인생이. 이렇게 올라가서. 네. 몇 가지 올라가야 되는데 멈춰. 요거만 넘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 그러거든. 네. 포기하는 순간 요만큼으로 정해지는데 여기서 싸우는 싸움의 대상과 요거를 더 올라가서 여기서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수준이 달라. 여기서는 뭐 때문에 싸워야 되냐면 반찬 내가 더 맛있는 거 먹을래 이것 때문에 싸워야 돼.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반찬을 그걸 제대로 다 못 사줘. 여기 올라가면 뭐 때문에 싸워야 되냐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런 걸로 싸우기도 해. 자, 어디까지 올라갈래? 그걸 포기하잖아? 포기하는 순간 이렇게 생겨 알이. 나라는 알이. 내가 바라건대 이 알을 깨고 요 안에서 숙성돼서 새가 돼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지 말고 날아 올라가기를 바란다. 네. 알겠지? 네. 그러면 이 알 안에서 나는 세상에서 나올까 말까 하고 골아버려가지고 곤개라는 죽지 말고 뭐 돼야 돼? 계속 뭐라고? 뼈대도 만들고 살도 만들고 깃털도 만들고. 너네 그거 알아? 새가 처음에 이렇게 둥지에 있으면 이렇게 못 나가는 거 알아? 그래서 네. 엄마가 발로 뻥 차잖아. 그럼 떨어지면서 살아남으려고 나가 올라가잖아. 네.
니네 학창시절 끝나면 사회가 저절로 뻥차. 그래서 날개짓 안 하면 추락. 날개짓 안 하면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있잖아 다 날개짓 하고 있어. 바둥바둥. 니네는 뭐 먹고 있어? 입 벌리고 있어. 그래서 야, 이것 좀 먹어 그랬더니 아우 질겨요 안 먹어요 안 씹어. 자 어쨌든 알을 깨고 나를 준비도 하셔야 되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